안녕하세요. 저는 권영호입니다. 고정코드 정비는요, 헛다리 짚기가 가장 좋은 정비입니다. 이런 거에 에러 코드라고 하죠. 여기에 너무나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랭크 포지션 센서입니다. 파형 있죠. 이런 파형 시그널이 비정상적으로 나온다. 위에 것들로 진단이 안 된다. 그러면 선수에서 파형으로 볼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파형을 통해서, 선수에서 파형을 통해서 공연비 희박인지, 압축은 좋은지, 공기는 많이 빨아들이는지, 또 그다음에 연료 분산은 정상인지, 점화장치는 좋은지, 또 뭐 배기관은 문제가 있는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하지 않습니까? 배기구로. 근데 배기관에 문제가 있어도 산소에서 파형이 나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파형 하나가. 그 파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제시해놨어요. 파형 한번 볼까요? 어떤 거인가? 이겁니다. 이게 파형이에요. 산소에서. 자, 보죠. 여기 있죠. 이 선, 이것이 APS입니다. APS, 엑셀 포지션 센서 또는 TPS라고 합니다. 이렇게 트로틀 포지션 센서, 엑셀 포지션 센서 그렇습니다. 엑셀 페달을 밟아서 작동하는 센서의 모습을 지금 나온 겁니다. 자, 현재 이쪽일 때보다 약간 올라갔죠. 이렇게 가다가 더 올라가죠. 또 올라가죠. 악셀 페달을 좀 서서히 변화를 주는 겁니다. 가만히 둔 상태, TPS 값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일자인데 결국 뭐예요? 공전 상태든 가속이든 하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여기를 중심으로 현재 이 값이 얼마다 보면, 이 값을 보면 현재 공전이구나, 악셀을 밟았구나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어때요? 엑셀 페달이 서서히 변했죠. 그때 산소에서 파형이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게 산소에서 파형이에요. 오실로스코프 모드로 가면 산소에서 파형을 볼 수 있고요. 파형을 통해서 이 자동차, 곧 여러분의 자동차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무엇이 불량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지금 현재 파형이요. 이거는 뭐냐면 공연비라고 그랬죠. AFR. 공연비가 안 맞습니다. 현재. 그리고 냉각수 온도가 WTS 값이 높습니다. 그리고 점화장치, 스파크 장치 있죠. 이그니션 시스템입니다. 얘가 비정상입니다. 지금 정상이지 않다. CO 가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HC 가스도 나옵니다. 시동성입니다. 시동성이 안 좋습니다. 아침 시동과 낮 시동, 냉간시 시동성과 열간시 시동성에서 열간시 시동성이 더 나쁜 자동차입니다. 인젝터를 바꾸기 쉬운 파형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인젝터를 바꾸기 쉬운 파형이라고 하는지 모르시겠죠. 나중에 파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은 얘는 무시해 주시고요. 현재 이 자동차는 공연비가 안 맞는다. 그리고 냉각수 정비도 해야 된다. 점화장치도 손을 봐야 된다. 검사를 들어갔다 치면 배출가스 때문에 불합격 맞을 수 있다. 약간의 정비는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 자동차는 또 하나가 나쁜 것이 뭐냐면 오일 점도가 안 맞습니다. 오일 점도를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주면 이 파형이 놀라보게 달라집니다. 이 자동차를 가진 그분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만히 계셔도, 곧 무슨 말씀이냐, 산소에서 파형을 보면 아무 말 안 해도 이 자동차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파형입니까? 이런 파형을 가지고 진단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파형을 무시하고 그냥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무슨 부속 장사 시킬 일이 있는가, 부속 만드는 회사를 살려줄 일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돕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돕는 뭐 성취 욕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쪽에서 문의에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카프로클럽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한테 올바른 자동차 관리의 상식이 무엇인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싼 돈으로 서버 운영을 통해서 카프로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곧 카프로클럽은요, 카페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 제 홈페이지에 글을 보시고 전화를 주셨어요. 카프로클럽 카페를 봤는데요, 그래요. 카프로클럽은 카페 아닙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소속돼서 운영하는 곳이 카페고요. 저는 독립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하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그 서버 임대로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독립 서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오셔서 궁금한 거 풀고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자 했던 내용, 열간시 시동 지연, 내 차도 해당이 됩니까? 라고 하는 데서 시동을 걸었다가 끄고 한 불과 1분 만에 시동을 걸었더니 늦게 걸린다, 이런 경우 말고요. 시동을 걸어서 운행을 한참 하다가 휴게소 가서 쉬었다, 아니면 내가 말이야 여기서 어디서 시동 걸어서 1시간을 갔다 또는 30분을 가서 시동을 꺼놓고 거기서 업무 좀 보고 나와서 시동을 걸었더니 쉥쉥쉥쉥 돌더니 겨우 두두두두둥 하고 시동이 걸렸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뭘 고치나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드렸잖아요. 네 가지 조건이에요. 네 가지 조건이 맞는가 본다는 거예요. 뭘로? 파형으로. 이 파형만 가져도, 아니면 파형 찍을 줄 모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정비사한테 갔는데 글쎄요, 난 파형을 못 찍는데요, 내 장비는 파형을 못 보는데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스캔 데이터죠.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위에서 스캐너에서 나오는 서비스 데이터, 이걸 통해서 냉각수 온도도 보고 또는 공기량도 보고 연료 부사량도 본다. 그 다음에 점화시기도 본다. 액추에이터 몇 가지의 데이터를 본다. 그것만 가지면 시동이 늦게 걸리는 이유를 알 수 있겠다. 모르겠다면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다른 집에 가셔서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크랭크 앵글 쳐서 파형을 찍는 것입니다. 근데요, 파형 안 찍어도 방금 위에서 제시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이것만 고치시면요, 아주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정비 얼마나 쉬워요. 뭐 이게 여러분들한테 부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가죠.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네 번째에서 가장 돈을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무조건 오일을 점도가 뭐 어떤 걸로 바꾼다,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미 들어있던 것을 빼내는 과정이 필요할 테니까 단순하게 오일만 바꿔서 되겠느냐 라고 하는 데서, 그건 여러분의 차 상태를 봐야 돼요. 뭘로? 공기량 값을. 공기량 센서 값은요, 스캐너가 없어도 돼요. 왜? 멀티메타라는 거 있죠, 전압계. 조금 정밀한 멀티메타의 전압 측정 모드에서 공기량 센서에다가 찍어서 멀티메타에 숫자가 나오는 걸 보고, 내 차의 공기량, 우리 선생님 자동차의 공기량 값이 높아요, 낮아요. 근데 찍었는데 이게 정상이 얼마지? 이렇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찍어놓고도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몰라. 왜? 고정 코드가 없으니까. 고정 코드가 공기량 센서 이렇게 나왔었으면 이해가 될 텐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찍어놓고도 이 머리를 걱정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비사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제 차종마다 공기량 값이 다 다르거든요. 그 정도 몇 가지 차종 정도는 정비사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못 이루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많이 해보지 않아서 머릿속에 넣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가 K5 아닙니까? 그러면 K5 자동차의 공기량 값은 얼마냐,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K5의 공기량 값이 얼마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좀 그러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비도 안 할 건데 뭐 이런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 질문 주신 분이 사실은 자동차 운행 후 시동 지연 그랬어요. 이거를 정비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랬죠. 이거 뭐 이제 네 가지만 찾으면 되니까, 네 가지에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네 가지를 다 체크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곧 네 가지를 다 정비하면. 그런데 공연비 문제는 하나로 줄죠.
연료 분산이 뭐 인젝터에 문제 있나 이런 등등 그건 하나. 하여튼 둘째와 세 번째 항목은 공연비란 말이죠. 공연비 조건을 찾는 것조차도 모른다면 글쎄요, 그분한테 가서 차를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이 질문 주신 분께 답변을 드리면서 전화를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전화를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 파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다 이런 내용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정비가 잘 됐으리라고 믿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렸던 답변을 가지고 정비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한테 가세요 라고 해버렸거나,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체크해서 정비를 했거나, 모두 두 가지겠죠. 정비가 안 됐거나 제가 드린 답변이 무시됐거나, 그리고 정비를 자기 나름대로 했거나, 뭐 파형이라는 CKP라는 거를 언급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원인 네 가지는 제거하지 않았더라도 CKP를 바꿔서 지금은 시동이 잘 걸리는 자동차가 됐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네 가지의 원인 제거가 안 됐다면 또다시 CKP 고장은 또 생긴다. 그래서 앞으로 가령 뭐 9만 킬로가 뛰어서 나타날지 5만 만에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초기 고장보다는 더 빠른 시기에 동일 고장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 제거와 결과를 같이 보는 겁니다. 약을 먹었어요. 감기는 났었어요. 근데 내가 왜 감기가 왔냐 라고 하는 원인 파악을 못하면 또다시 감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기 온 이유가 이거였어.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감기약을 먹기도 했지만 그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또다시 감기가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저는 자동차를 정비할 때 늘 결과와 원인을 동시에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결과는 놔둬도 원인을 먼저 제거해주라. 원인 제거가 되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정비를 하지 않아도 곧 네 가지 정비를 통해서 크랭킹 센서는 바꾸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온다. 뭐 여유가 있으면 CKP 하나 더 바꿔주는 거 좋겠죠. 뭐 차종마다 작업의 난이도는 있는데 뭐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좀 비싼 차는 20만원도 가더라고요. 그럼 CKP 하나 더 바꿔주고 제시한 거 공연비, 냉각수, 엔진오일 점도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곧 엔진의 내 자동차의 파워 밸런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서 원인을 함께 제거해주라. 그래야 앞으로 유사 고장이 없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드렸던 내용이 내한테 좀 많이 필요했어 라고 하는 생각이었다면 공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지손가락 좋아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사람 영상, 권영호의 영상은 좀 봐야 되겠어 하는 생각이 있다면 밑에다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한테 소식이 갈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상식을 바꿔드리는데, 또는 여러분의 자동차가 잘 관리되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영상이 올라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시청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